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추첨잘 TV 와우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음, 오랜만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추석 연휴도 끝났고요. 그리고 이제 한글날 연휴도 좀 끝났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정상적인 거래일만 좀 남은 것 같아요. 이제 앞으로 휴일이 없다는 얘기죠. 자, 일단은 단기의 낙폭이 좀 과하게 좀 진행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살짝 좀 꺾였고요. 그다음에 유가 상승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면서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단은 좀 안정화가 좀 이루어졌습니다. 보시게 되면 뭐 이런 구간들이죠. 그러니까 이번 주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10월 10일 화요일 날 고가 출발이긴 했지만 이날에 아마 우리나라 증시만 빠졌잖아요. 그쵸? 예, 동시간대에 열리는 아시아 증시가 다 상승을 했던 반면에 우리나라 증시만 갭 상승한 이후에 오후장 들어서 외인 쪽, 그 다음에 개인 공매 물량, 그 다음에 개인 신용 손절 물량,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겹치면서 크게 좀 하락을 했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에서부터 상당히 좀 가파르게 양 이틀 동안 올라갔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 대비해서 급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워낙 좀 컸었기 때문에 이날이죠. 예, 수요일하고 이제 목요일 날 2차 전지, 그동안에 빠졌었던 2차 전지, 그 다음에 IT 소부장,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애들 좀 올라왔었고,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, 특히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크게 올라왔었는데, 음, 그리고 또 CPI가 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날 발표를 했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날 밤에 발표를 했고, 이게 당일 금요일자의 나스닥 시장을 어느 정도 좀 견인한 상태에서 이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닥이 마이너스 1.52 정도, 장중에는 2%대까지 하락을 하는 그림들을 좀 보여줬었지만 일단은 종가상으로는 밑꼬리가 좀 달리면서 좀 끝났어요. 뭐 이때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28, 전쟁 리스크 이 부분들이 이제 전개가 될 수 있다. 그리고 지상군 투입이 어느 정도 좀 남아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에 대한 이슈들이 좀 불거지면서 상당 부분 미증시도 좀 끌어내렸었고 우리나라 증시도 좀 끌어내렸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CPI도 약간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.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악재들이 좀 나왔었는데 뭐 여지없이 이제 단기간에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유가 시장이 가파르게 좀 뛰어 올라가면서 뭐 전 아시아 증시를 좀 다 끌어내렸어요.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간대에 열렸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나스닥도 끌어내렸고 다우도 뭐 물론 이제 이게 밤에 끝난 거라 S&P 500 다우는 0.12예요. 그 다음에 이제 항생 같은 경우 동시간대에 열렸던 2.73 대만도 좀 빠졌고요. 그 다음에 상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너스 0.64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1.52 정도 빠지면서 상당 부분 아직까지는 이게 뭐 계속 왔다 갔다 해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과 하락, 상승과 하락 계속 변동성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참 대응하기도 어렵고 대처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에코프로의 실적을 발표를 했죠. 오늘 쇼크 나왔습니다. 뭐 물론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계속 주가에 반영이 돼 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각오는 하고는 있었는데 시장에서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크게 나왔던 것 같아요. 상당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시간에서도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0.63 정도 추가 하락을 했고요. 그 다음에
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너스 3.8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월요일장 오전장에 이제 반영이 돼서 출발을 할 건데,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요게 좀 비중이 커요. 뭐 다들 아시다시피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.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로 보게 되면, 제가 이거 아직 업데이트는 하지 않았는데, 업데이트는 제대로 해놓은 게 아니어서 좀 순위가 좀 바뀐 애들이 좀 있을 거예요, 밑에 거.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지금 1, 2위를 좀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, 이게 좀 반영이 되게 되면 이제 지수는 좀 빠져서 시작을 하겠죠.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, 그러니까 오늘 포함해서 토요일 포함해서 일요일 같은 경우 이제 이스라엘과 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요 전면전이, 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저기 뭐냐 시리아, 그 다음에 이제 이란,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참전이라든지 확전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또 유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가지고,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불확실성에 많이 지금 노출이 돼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,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뭐 시장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미래를 예측을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. 말이 안 됩니다. 그래서 항상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슈들은 뭐 항상 좀 귀를 좀 쫑긋 세우셔가지고, 안테나를 좀 세우셔가지고 좀 체크를 좀 해야 되는, 좀 피곤한 시간이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금요일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하고 이제 목요일날 기술적으로 다 올라왔잖아요, 종목군들이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좀 수익을 내고 나왔고,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같은 경우, 그러니까 목요일날 이제 매도를 한 상태에서 현금을 좀 만들어냈었어요. 현금을 좀 만들어냈었고, 이제 금요일날 데이 트레이딩 하기 위해서 접근을 좀 했었는데,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이게 지금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왔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왔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, 이게 지금 반도체, HBM, 뭐 AI 반도체, 이와 관련된 수급적인 이슈들이 좀 있었던 내용들이 좀 있어서, 이게 한미 반도체를 비롯한 뭐 이슈페타시스, 그다음에 이제 뭐 HPSP, 그다음에 뭐 SK 하이닉스, 삼성전자, 뭐 이런 종목군들은 그나마 좀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ETF 쪽에서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좀 잘 나왔어요. 뭐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 역시도 그렇고, 상당히 좀 잘 들어온 게 좀 특징적인 좀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HPSP를 저희가 오전장에 좀 대응을 해가지고 일단은 수익은 좀 먹고 나왔어요. 단타는 좀 먹고 나오긴 했는데, 그 이외의 움직임들은 뭐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, 뭐 흥구석유라든지 뭐 GSE라든지 뭐 한국석유라든지, 그다음에 이제 중앙에너비스라든지, 그다음에 뭐 대성에너지라든지, 그리고 시간으로 좀 넘어가서 조금 종목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, 이 큐로콤이라든지 이게 큐로홀딩스,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? 지엔코, 이런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는 이제 시간에서 좀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던 게 좀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말 동안에 있을 저 중동 지역에서의 뭔가 이제 분쟁이라든지 전쟁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억눌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게 이제 오후장,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, 저녁 시간대까지 S&P 500과 나스닥까지 좀 끌어내리는 그런 시장 분위기로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또 시장 분위기가 또 이어지고 있어요. 예. 근데 다만 뭐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 대한 상방 흐름들을 좀 희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, 뭐 항상 그렇잖아요, 여러분들. 뭐 시장에서 악재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준하는 종목군들의 수급이 좀 쏠려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고, 그래서 이제 비중 관리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. 이런 시장에서 비중 관리 되게 잘 하셔야 되고, 뭐 아직까지 시장이 완연하게 이제 상방으로 갈 거야, 뭐 어느 쪽으로 갈 거야, 방향성 자체를 얘기를 해주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방망이로 좀 짧게 잡는 부분들도 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짧게 치고 나가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이팔과 관련된 스토리들은 뭐 아직까지는 예전처럼,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났었을 때 시장에서 거의 모든 스피커들이 전쟁 생각보다 되게 짧게 끝날 것이다,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,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생각보다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다 틀렸죠.
근데 그때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통해서 나가서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예측할 수 없다. 이거 생각보다 이게 지금 뭐 이제 역사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을 다 빼고 나서라도 뭐 역사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무형의 것들을 고민을 했었을 때 이거 전쟁 충분히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었는데 이번 289 관련된 스토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. 예,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물론 이제 틀렸을 때 뭐 대응을 해야 될 방법들도 생각을 해놓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지난 러우 전쟁 리스크 때는 약간 좀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표했다면 요번 28 같은 경우는 저는 짧은 스토리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전쟁의 뭔가 이제 무게추 자체가 일단은 균형이 너무 안 맞아요. 예, 균형이 너무 안 맞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누구 하나가 참전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각국의 이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들이 뛰어드는 게 좀 쉽지는 않을 수 있다. 예,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. 예,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군사적인 이 확전이 일어나기에는 좀 뭔가 이제 확률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이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사우디 뭐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시리아도 참전하기도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울 거고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이런 시장에 대한 노이즈로 인해서 뭐 방산주라든지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지금 상승 추세를 좀 그려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일단 뭐 매매를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 뭐 눈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트레이딩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조심스러울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많은 비중을 태워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기보다는 시장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인드로 조금씩 건드려 가면서 트레이딩을 해도 뭐 여기 이게 이제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를 뭐 엄청나게 끌어올릴 거야 라는 쪽으로는 아직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지난 4일 동안의 거래량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.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도. 그 다음에 흥구성우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. 예. 전쟁 리스크 나오자마자 상한가 들어가고 또 대량 동반해서 최근에 보여줬던 고점 돌파시켰고요. 어느덧 2022년도의 고점, 뭐 52주 신고가도 이미 경신을 한 거고요. 어제 같은 경우도 27% 강하게 또 상승 마감을 했고요. 또 시간에서는 뭐 나머지 부분들까지 올라가면서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만큼 시장에서 자금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죠. 거기다가 또 실적 시즌, 뭐 이런 쪽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이런 섹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예, 금요일 날은.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움직임들이었고 주말 동안에도 뭐 오늘 속보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스라엘 주재 공관 뭐 특수 근무 인원을 빼고 나서는 지금 다 지금 철수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군 수송기 띄어가지고 이제 서울공항 도착했다라는 얘기들이 속보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렇게 눈을 뗄 수 없는 좀 일촉즉발의 상황은 맞습니다. 상황 맞습니다. 과연 과거에 최장 한 달 정도까지밖에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러우와 같이 장기간 스토리가 좀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좀 확전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엄청나게 좀 끌어내리기에는 저는 부담스러운 이슈가 아닌가라고는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시장에서 이제 반응들 자체는 상당히 전쟁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상당히 좀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뭐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유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를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어가지고 일단은 뭐 이제 성장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. 그다음에 좀 더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
이게 자동차 부품 쪽이 조금 그래요. 금요일 날 이제 한원 시스템이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원 시스템이 악재가 좀 나왔어요. 장중에 악재가 살짝 좀 나왔습니다. 특히 이제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가도 지금 내린 상황이고, 거기다가 이제 매도 의견까지 좀 내보낸 상황에다가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GM 쪽에 물량들을 상당히 좀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애들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GM 같은 경우 지금 UAW 관련해가지고 이제 파업 들어가고,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흐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2차전지 분위기와 달리 전 세계 전기차 산업에 대한 속도를 좀 조절하는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포드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60만 대로 목표로 한 전기차 생산량을 지금 40만 대로 좀 낮췄습니다. 그리고 GM은 소형 전기차 모델 볼트의 생산 중단을 또 선언했다가 뭐 또 번복하는 뭐 그런 움직임들도 좀 보여줘가지고 상당히 이제 2차전지가 아니죠. 전기차의 신드롬으로 인해서 좀 올라갔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 아직 좀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한원 시스템이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, 그다음에 이제 매도 의견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좀 잡히다 보니까 이게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대형주의 성격도 분명히 있겠죠. 네, 대형주의 성격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낙폭에 대한 큰 흐름들이 잡히고 있지는 않는데,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크게 많이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좀 안타깝죠, 시장이. 예. 그리고 이제 또 러시아 같은 경우 또 우크라이나 또 곡물과 관련해가지고 창고 공격을 했다라는 또 이슈가 좀 금요일 또 목요일 밤에 또 나오면서 또 테마주 쪽으로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, 그다음에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만 또 물량이 들어가는, 지속적으로 이제 기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어가지고 최근에 시장은 진짜 뭐 짧게 먹고 나오는 게 뭐 심리적으로도 좀 편할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이제 비중 관리 잘 하고, 예, 그리고 이제 시장에 또 자고 일어나면 또 급변하는 시장이라, 성격 자체가 급변하는 시장이라 뭐 손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부담 느끼지 않을 정도의 좀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. 예, 그래서 오늘 뭐 한 주의 정리는 뭐 짧게나마 뭐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, 다음 시간에는 종목으로 한번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종목들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또 이렇게 또 얘기해드리고 나서 또 하루 이틀 또 변동성을 보여줘가지고 뭐 별다른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속상하거든요.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,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. 예, 일정들이 좀 뭐 가득가득하더라고. 뭐 IT 쪽으로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 유럽 종양학회 뭐 이런 일정들도 좀 있고,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? 뭐 실적 발표야 뭐 쭉 이어지는 거니까. 예. 그 다음에 엔비디아 AI 서밋이 이제 내일서부터 16일 이틀 동안 또 이어지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들을 또 좌지우지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실적으로는 이제 수요일 날 테슬라, 그 다음에 ASML, ML, 그 다음에 램리서치, 그 다음에 넷플릭스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있고요. 그 다음에 20일 날, 그러니까 다음 주 20일이죠. 삼성전자 메모리 테크데이도 개최가 되고, 그 다음에 20일부터 24일까지는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도 개최가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있습니다. 예, 여러 가지로 좀 있어서 좀 재미있는 또 한 주를 또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,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니에요. 뭐 이럴 때 뭐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비중 관리 정도, 비중 조절 하시면서 좀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두시게 되면
저는 시장은 뭐 남아있는 요 기간 동안에 불확실성의 해소, 그 다음에 좀 내성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조정 나왔으면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은 뭐 지금 시점에서는 있어요. 예, 그러니까 8월달하고 9월달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성에 좀 주의하십시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다면 지금서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좀 시장을 요번 요 고비만 좀 넘기게 되면 시장은 생각보다 조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, 그리고 매매를 할 수 있는, 그리고 내 계좌를 수익을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시장 분위기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말 좀 밤늦게 올려드리는데요. 일일 동안 좀 맘 편하게 좀 보시고 다음 주 한 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뭐 늦은 밤 시간에 그냥 주저리 한번 떠들어 봤는데 뭐 공감하신 내용도 있으실 거고, 그리고 또 뭐 저와는 또 다른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. 근데 그런 부분들 뭐 의견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, 항상 댓글들의 좋은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은 뭐 저도 놓쳤던 부분들도 또 배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좀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 내용이 그래도 나에게는 조금이라도 좀 듣기 편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셨던 분들도 괜찮고, 싫었다고 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, 알람인가요? 알림인가요?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